역사 속 인물들을 보면 정말 특이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보이는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오늘은 로마 역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두 황제, 칼리굴라와 클라우디우스의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행동, 이게 진짜 광기였을까요? 아니면 모든 걸 계산한 엄청난 생존 전략이었을까요? 시작부터 정말 황당한 이야기죠. 자신의 애마 인키타투스한테 로마 제국 최고의 자리인 집정관을 시키려 했다는 황제 칼리굴라. 사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미치광이 황제라는 별명이 붙기엔 충분하고도 남았죠. 하지만 말이에요. 만약 이 상식 밖의 행동들이 사실은 전혀 다른 의도를 숨기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칼리굴라,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클라우디우스 황제에 대한 이야기는 어쩌면 진실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먼저 수많은 기행으로 유명한 칼리굴라 황제 케이스부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옛날 역사가들이 기록해놓은 그의 행동들인데요. 아니, 다리락 이야기를 나누고 로마의 그 막강한 군단한테 조개 껍질을 줍게 하고 심지어는 그냥 말을 타고 바다를 건너겠다고 어마어마한 다리를 만들고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안 가는 일들의 연속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 모든 게 그냥 미쳐서 한 행동이 아니라 이 험악한 로마 정치판에서 살아남으려고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이었다면요.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역사가 알로이스 빈털링은 칼리굴라의 행동들이 일종의 정치적 연극이었다고 분석합니다. 관객은 바로 당시 로마의 엘리트들이었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말을 집정관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었던 거죠. 자기를 무시하고 틈만 나면 제거하려 들었던 원로원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는 일은 내 말이 와서 앉아있어도 될 만큼 아무 의미도 없고 하찮아 라는 정말 지독하게 모욕적인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한마디로 충격요법을 쓴 고도의 정치적 퍼포먼스였던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칼리굴라가 암살되고 그 혼란 속에서 황제가 된 인물 클라우디우스로 넘어가 볼게요. 이 사람은 모두에게 바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우스는 어릴 때부터 몸이 좀 불편했어요. 다리를 절고 말도 더듬고. 그래서 평생을 가족들한테까지 조롱받으면서 살아야 했죠. 아니, 심지어 친어머니가 아들을 이렇게 불렀을 정도니까요. 그가 황제가 된 과정도 참 그쵸. 칼리굴라가 암살되자마자 겁에 질려서 궁전 커튼 뒤에 덜덜 떨면서 숨어 있다가 근위대한테 발견됐거든요. 그냥 살아남은 마지막 황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덜컥 황제가 된 겁니다. 하지만 이 슬라이드가 딱 보여주듯이 모두가 무시했던 이 바보 클라우디우스는요, 로마 역사상 가장 유능하고 성공적인 황제 중 한 명이 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도 못했던 브리타니아 정복을 해냈고 법과 제도를 뜯어고쳐서 제국을 훨씬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었죠. 정말 놀라운 반전 아닌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럽니다. 클라우디우스 스스로가 나중에 밝혔어요. 자기의 그 어리숙한 모습이 사실은 암살과 음모가 판치는 궁궐에서 살아남기 위한 의도적인 연기였다고요. 그가 결코 어리석지 않았다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황제가 되자마자 그가 한 첫 번째 일 중 하나가 바로 근위대 병사 한 명 한 명에게 이 어마어마한 돈을 나눠준 거였어요. 자기 목숨을 쥐고 있는 군대의 충성을 돈으로 확실하게 사서 권력 기반을 단숨에 장악해버린 겁니다. 정말 영리한 처사였죠. 아니, 그럼 도대체 왜 로마의 최고 권력자인 황제들이 이렇게 미치광이나 바보 같은 극단적인 가면을 써야만 했을까요? 그 답은 당시 로마의 살벌한 정치 환경에 있습니다. 이 연대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당시 로마는 조금이라도 위협이 된다 싶으면 바로 칼 맞고 제거되는 그야말로 칼날이 춤추는 무대였습니다. 황제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죠. 바로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남들에게 얕보이는 게 오히려 가장 강력한 생존 무기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칼리굴라처럼 어디로 튈지 몰라서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거나 클라우디우스처럼 위협적이지 않은 바보로 보여서 경계심을 풀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힘 좀 쓴다는 인물들이 줄줄이 쓰러져 나갈 때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은 우리가 배우는 역사가 종종 승자나 혹은 이들의 적에 의해서 쓰여진 굉장히 단순화된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이거예요. 이 황제들의 진짜 모습은 미치관이냐 천재냐 이런 흑백 논리로 볼 게 아니라는 거죠.
개인의 성격과 잔혹한 정치 현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연기가 아주 복잡하게 뒤섞인 결과물이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권력자들이 쓰는 가면은 비단 고대 로마에만 있었던 게 아니며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듣는 이야기들은 항상 그 뒷면을 한 번 더 들여다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